자, 미적분2 첫 번째 지수함수에 대한 1번 예제 왼쪽 문제가 오류가 있어서 바로 오른쪽 문제부터 바로 풀이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 함수 fx가 뭐라고 돼 있냐면 첫 시간인데 그제 뻘쭘하게 자, x-2에 더하기 자, 역함수가 gx다. 자, 역함수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대놓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역함수의 표현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f의 g를 합성을 했는데 x가 나온다든지 g의 f를 합성을 했는데 그게 x가 나오게 된다면 이게 바로 f하고 g가 서로 역함수라는 수학적인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의 역함수가 gx라고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자, 두 가지 함수를 합성을 했는데 3 넣으면 3 넣고 5 넣으면 5 나오는 항등함수가 됐다라는 말 자체가 f하고 g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표현이니까 이것도 좀 메모해 둘 수 있도록 하시고 자, 얘네들이 서로 역함수의 관계에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 주어진 이 함수에 역함수에 a를 넣었더니 1이 나왔고요. 그 다음 역함수에 28을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왔냐면 얘가 b가 나왔다면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궁금한 건 a 더하기 b를 함수에 대입한 결과가 궁금하다. 자, 볼게. 희수야? 조는 거 아니지? 자, 볼게. 역함수에 a를 넣어서 1이 나온다는 얘기는 원래 함수에 1 집어넣으면 a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역함수 개념 생각 혹시 나나 모르겠지만 뭐 정의역과 공역이 있어서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를 f라 하고 이렇게 거꾸로 대응되는 함수를 g라고 하면 이 문제에서 역함수에 a를 넣어서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원래 함수에 1을 집어넣어 a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어넣어서 한번 계산해 보면 자, 함수에 1을 집어넣어 주면 a가 나왔다. a가 나왔는데 1을 집어넣어 주면 3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에 더하기 이렇게 되나요? x 대신 1 집어넣어 주면 자, 3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은 3이 되니까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되냐? 4가 되게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역함수에 28을 집어넣어 b가 나왔다는 얘기는 원래 함수에 b를 집어넣으면 28이 나온다는 얘기고 집어넣어 볼게. b를 자, 28이 나왔다. 얻다가 3분의 1에 자, 28 자, 원래 함수에 b를 집어넣어 주면 자, 3분의 1에 b 마이너스 2승에 더하기의 결과 이렇게 됐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b에 관한 방정식을 풀죠. 그럼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27. 그리고 지수법칙에 의해서 3의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3의 마이너스 b 더하기 2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왼쪽이 3의 3승이니까 이 결과가 3이 돼야 되고 그래서 b값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a하고 b를 더하면 3인데 3을 함수에 집어넣어 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3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자, 3분의 1에 자, 3 빼기 2에 더하기를 돼서 결과는 얼마가 된다? 3분의 4가 된다. 첫 번째 페이지는 사실은 그냥 단순한 지수 계산에 대한 부분들인데 근데 니네가 이미 1학년 때 지수할 때 많이 했었지만 요것도 참고해서 적어둘게. 자, a의 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이라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얘를 곱셈 공식 변형해서 많이 문제를 해결을 하거든. 그래서 이거 양변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a의 2x승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2x승이 k제곱이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 제곱할 때 얘랑 얘랑 곱한 거의 2배 서로 역수관계니까 2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거 넘겨주면 여기 이제 k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 고1 때 많이 했던 거긴 한데 자, 근데 a의 3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3x승이다 라고 하면 요거 양변 세제곱해야 나오는 건데 그 중간에 막 이상한 거 나오죠. 그래서 넘겨주면 여기에 k3승 마이너스 3k 되게 된다는 거. 요 정도는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잠깐 끊고 밑에 있는 유제 1, 2, 3번 문제 풀고 갑시다. 자, 필수예제 2번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볼게. 본격적으로 지수함수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할 텐데 왜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자, 예제 2번 자, fx는 ax라고 하는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기본적인 모양 몇 가지를 그려서 왜 근데 우리가 뭐 미친 왜 1이 안 되고 음수인지 뭐 이런 음수 안 됐는지 그런 것도 좀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그냥 간단하게 내용 하나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y는 2x승이라는 이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려보려고 하는데 그냥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프를 처음부터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함수식을 먼저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엔 대입을 좀 통해서 이 점들이 어떤 값들을 갖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자, 같이 갈게. x에 0 대입하면 얼마지? 모든 숫자 영상은 1이니까 1이 되겠지? 0,1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2 나오고 그 2 넣으면 이제 4 나오고 2 넣으면 4 나오고 3 넣으면 이제 8 나오고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2분의 1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2 넣으면 4분의 1 그래서 이런 점들을 몇 개 대입해서
자연스러운 선으로 연결해 보면 지금 이렇게 닿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점근선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함수는 0,1을 지나면서 y는 0이라고 하는 점근선을 갖고요. 증가 함수다. 이 세 가지 성질만 딱 우리가 기억해 둡시다. 자, 가장 기본적인 지수 함수인 y는 2x 생그래프. 우리가 기억해 둘 건 딱 세 가지. 첫 번째 뭘 지나냐면 0,1을 지난다. 그리고 두 번째 y는 0을 점근선으로 한다. y는 0을 점근선으로 한다. 그리고 밑이 1보다 크니까 함수가 증가 함수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요거를 좀 기억해 두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랑 비슷하게 이 함수가 y는 2x승의 그래프였다면 그러니까 이번엔 뭐 함수 그래프 그려보려고 하냐면 y는 3x승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해. 우리가 사실은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그냥 우리 누구나 다 이렇게 그리지 않니? 근데 2차식의 개수가 다름에 따라 비교할 때만 얘가 뭐 좀 이렇게 펑퍼짐하네, 얘 뾰족하네 이런 걸 구별을 하잖아? 근데 그런 거 아니면 그냥 우리가 그냥 2차 함수 이렇게 그리듯이. 그럼 지수함수도 사실은 0,1을 지나는 증가함수를 그리면 되는데 만약에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x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요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x 대신에 1 대입하면 3이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이미 9가 나오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2x승의 그래프보다 더 빨리 올라가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분의 아니라 더 작은 3분의 1이 나와서 올라갈 때는 더 빨리 올라가고 0에 가까워질 때는 더 빨리 가까워지는 그래서 y는 3x승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두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함수도 그래프를 그려볼 거냐면 자, y는 2분의 1의 x승이자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2분의 1은 곱하면 곱할수록 값이 점점 작아지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x 대신에 0을 집어넣어주면 당연히 1이 나오고 그 다음 1 넣으면 2분의 1 나오고 그 다음 2 넣으면 4분의 1 나오고 근데 오히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처음에 그렸던 y는 2x승의 그래프와 정확하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된다. 근데 그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고1 때부터 배웠던 것처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주면 y축에 대칭이 된다는 걸 우리가 고1 때 배웠었거든. 그래서 이 함수하고 이 함수는 서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a 값이 아까 얘기했지만 1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함수가 증가함수가 되는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지수의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이런 경우는 a 값이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는 그 함수가 감소함수가 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지수함수에서 니네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딱 세 가지. 0,1을 지난다는 거. 얘가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의 기준이 돼. 원의 중심이나 2차 함수의 꼭지점처럼 평행 이동, 대칭 이동의 중심이 되니까 0,1을 지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y는 0을 점근선으로 갖는다는 사실 그리고 a 값이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 함수가 증가함수가 되냐 감소함수가 되냐 요거. 그럼 이 타이밍에 선생님이 한번 잠깐 설명해보면 선생님 왜 a 값이 1이 아니고 음수도 아니고 0도 아닌 거에서만 생각을 하냐면 야 0의 3승이라는 거 얼마냐? 정의될 수 없는 거니 아니면 값이 있니? 이거 얼마지? 0의 3승? 0의 3승 얼마게? 0입니다. 3의 0승 얼마게? 1이죠. 0의 0승 얼마게? 0의 0승만큼은 정해져 있지 않아. 야야 우리 시험 끝나고 첫 시간인데 첫 시간인데 졸면 안 됩니다. 자 0의 0승이라는 건 따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함수에 밑을 0을 집어넣어 버리면 x 대신에 0을 대입할 수가 없거든. 나머지 숫자들은 대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값도 전부 다 0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 그러니까 쭉 0이다가 0에서만 함수값이라고 쭉 진행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수함수의 그래프하고 모양이 완전 너무 현저하게 다르니까 그래서 a가 0인 경우는 다르지 않고 근데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y는 마이너스 2의 x 같은 경우에 이거 x 대신에 2분의 1 넣으면 얼마니? x에 2분의 1 넣으면 루트 마이너스 2가 돼버리니까 허수가 돼버리죠? 허수는 대소관계를 표현할 수 없고 그럼 수직선에 나타낼 수도 없고 그럼 함수식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의 밑이 음수가 되는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밑이 1인 경우인 y는 1의 x승 같은 경우는 x 대신에 뭘 대입해도 언제나 1이란 결과가 일정하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그 또 모양 자체가 달라진다.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지수함수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자, 요렇게 되는 경우들을 제외해서 요렇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 자, a 값이 양수이면서 1이 아닌 경우에서만 우린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따지게 된다. 자, 이게 바로
예제 1번, 예제 2번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볼게. 자, 점 0,1 반드시 지나죠. 미처 상관없이. 그리고 2번, x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곡선. 자, x축이자 y는 0을 점근선으로 하는 곡선 맞고, 세 번째 나와 있는 보기는 자, f의 x 더하기 y하고 fx 곱하기 fy가 서로 같냐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집어넣으면 알죠. 그냥 바로 집어넣어 보면 왼쪽은 a의 x 더하기 y, 그럼 오른쪽은 이제 ax, 여기 이제 ay.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x 더하기 y가 성립하니까 3번은 맞는 말이 되고, 자, 4번이 잘못된 것 같아. 자, 이 지수함수는 특정한 범위 내에서 증가감소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극대극소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면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특정한 숫자를 기준으로 대소관계가 이렇게 증가감소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는 증가함수의 표현을 쓰긴 썼는데 밑에 있는 a에 대한 조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증가한다고 감소한다고 얘기하는 건 좀 옳지 않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얘기. 자, 5번에 나와 있는 승아가 정의역이 뭐지? 정의역. 함수에서 정의역이 뭔지 기억나? 그래, 집어넣는 x의 집합을 얘기하게 돼. 자, 모든 x들을 다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되는 거 맞고요. 자, 정의역이 모든 실수 되는 거 맞고. 자, 치역. 치역은 뭐였지? 그래, 선택받은 y들을 얘기하는데, 자, 0도 선택을 못 받고요. 함수값은 항상 양수값밖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치역이 항상 양수가 된다는 말도 맞는 말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필수 이제 3번 문제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이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들을 많이 보게 될 텐데 하나 그냥 부탁하고 싶은 건 함수 그래프 나온다고 쫄지 말라는 거. 좌표들만 잘 체크를 해주면 되는데, 일단 왼쪽 문제 같은 경우 볼까요? 이 함수에 있는 세 가지 이 점을 그래프로 해석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뭘 집어넣어 뭐가 나왔는지만 확인하는 거야. 자, A를 집어넣어 2가 나왔대. 아, 2가 나왔다. 뭘 집어넣었더니 A를 집어넣었더니 난 B를 집어넣었더니 4가 나왔다. 4가 나왔네. B를 집어넣었더니 자, C를 집어넣었더니 5가 나왔다. 자, 5가 나왔구나. C를 집어넣었더니.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바로 뭐냐면 A 더하기 B 플러스 3C. 자, A 더하기 B 플러스 3C의 값을 구해달랍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지수 법칙만 생각하면 되는데, 자, 얘하고 더하는 건 곱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여기 멀쩡했던 이 C를 3C로 만드는 방법은 양변을 세제곱해야겠지? 그럼 왼쪽 5 곱하기 5 곱하기 5 하면 125가 될 거고, 그럼 오른쪽은 3C 이렇게 되겠죠? 양변 세제곱하면? 그래서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 우변끼리 전부 다 곱해버리자. 자, 2에 4, 8. 얘 곱하면 1000이 되고요.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10에 A 더하기 B 더하기 3C가 되는데, 자, 1000이라는 게 당연히 10의 3승이 되니까 내가 궁금한 이의 정답은 얼마가 된다? 3이 정답이 된다. 전혀 어려울 건 없을 거라 생각을 해. 자, 오른쪽 문제도 뭐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좀 사실 실제 그림이랑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좀 이해해 주길 바라고 간다. 이 4개의 점의 좌표만 니네가 해석을 해주면 돼. 야, x좌표 4분의 1인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2분의 1 나오죠? 이 점의 좌표는 4분의 1, 2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 함수의 식이 지금 현재 y는 2의 x제곱이기 때문에 4분의 1을 집어넣어주면 요 점의 좌표는 4분의 1, 2의 4분의 1승이 됩니다. 자, 물어볼게요. 얘랑 무슨 좌표 똑같지? 2분의 1. 4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 자, 얘랑 뭐 똑같지? 무슨 좌표? y좌표가 똑같죠? 그래서 x좌표는 잘 모르겠는데 y좌표가 4분의 1이구나. 2분의 1이구나, 이 멍청아. 자, 근데 이 점이 어떤 함수 그래프의 점이냐면 이 함수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다 대입해줘서 2분의 1이 나왔다. 뭐를 집어넣었더니 베타를 집어넣었더니 그래서 베타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랑 무슨 좌표 똑같죠? y좌표 똑같지? 그럼 이 점의 y좌표도 뭘로 같아야 되냐면 2의 4분의 1제곱으로 갖고 알파라고 표시해주고 x좌표 알파. 자, 근데 이 점은 당연히 이 함수의 점이니까 여기다 대입해주면 자, 2의 4분의 1승이 나오는구나. 알파를 집어넣어주면 알파의 2분의 1승이. 그래서 양변 제곱해주면 알파는 2의 2분의 1승, 즉 루트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네.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건 알파도 제곱하고 베타도 제곱한 결과 궁금하니까 얘 제곱한 2에다가 자, 베타 제곱한 1 두 개 더해서 정답은 3이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함수에서는 그 두 점이 어떤 좌표들이 서로 똑같은지 그걸 좀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 자, 밑에는 18, 9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페이지가 쉬우면 쉽고 근데 어려우면 되게 어려운 페이지 중에 하나인데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들은 되게 간단하지.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심각한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우습게만 생각하지 말고 잘 한번 들어봐. 자, 얘네들을 전부 다 2에 대한 거듭적으로 표시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2의 제곱인데 3분의 1승이거든. 기억나? 지수법칙에서 왜 n제곱근의 a라고 하는 놈이 n번을 곱해 a가 되는 놈이라 얘를 a의 n분의 1승이라 했지. 동현아, 그지?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이 친구를 지수로 표현해보면 2의 3분의 2승. 그럼 얘는 2의 4분의 3승. 그러니까 얘는 2의 이제 2분의 1승이라 하는데 자, 중요한 얘기 나온다. 밑이 1보다 큰 경우는 아까 봤지만 함수가 증가함수라 큰 거 넣으면 큰 거 나오고 작은 거 넣으면 작은 거 나와. 대소관계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지수만의 대소관계를 비교해서 이게 가장 큰 놈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3분의 2하고 4분의 3하고 2분의 1 중에 4분의 3이 가장 크니까 근데 밑이 1보다 크니까 대소관계 바뀌지 않고 가장 큰 놈이 바로 얘 1등. 얘가 1등이고 자, 그다음 몇 등? 얘가 2등. 그다음 얘가 3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지수로 전부 다 표현이 되는데 문제는 얘는 밑이 1보다 작지. 1보다 작으면 함수가 감소함수여서 큰 거를 집어넣으면 오히려 작은 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선생님, y는 0.3의 x승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점점 결과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지수가 크면 오히려 그 결과는 작아지게 된다. 그래서 지수가 누가 제일 크죠? 얘가 제일 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몇 등이 되냐면 꼴등. 그 다음에 2분의 1하고 3분의 2 중에 2분의 1 중에 3분의 2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가 0.3을 좀 더 많이 곱했다는 얘기니까 그럼 얘가 2등, 지수가 가장 작은 놈이 몇 등이 된다? 얘가 1등이 되게 된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인데 자, 우리가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방법을 보통 사용을 한대. 내가 한번 들어봐. 첫 번째 방법이 A에서 B를 뺀 다음에 걔가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를 가지고 A하고 B가 큰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럼 두 번째 어떤 방법이 있냐면 양변에 똑같은 지수를 취해서 빼는 경우도 있어. 근데 문제는 역수를 하면 대소관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지수를 취할 때 니네가 주의할 점은 P값이 양수, 그러니까 양의 지수를 취해줘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거지 뭐 예를 들어 뭐 뭘까? 세제곱근의 4하고 4제곱근의 5하고 누가 클까요? 잘 모르겠지? 근데 얘는 3분의 1승이고 얘는 4분의 1승이니까 똑같이 12제곱을 해버리면 마이너스 12제곱 하면 안 된다고. 음수를 하면 역수가 돼서 대소관계가 바뀌니까 양수인 지수를 취해주면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몇 승이 되고 4에 4승이 되고 얘는 5에 3승이 되니까 5에 3승 125 4에 4승 얼마냐? 맞아 250입니다 그러지? 그래서 왼쪽이 더 크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은 지수를 취해서 빼주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경우가 뭐냐? 자, 여기 좀 중요한데 A를 B로 나눠서 걔가 1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1보다 크면 누가 큰 거야? A가 큰 거지? 같으면 당연히 A랑 B랑 같은 거고 근데 A를 B로 나눴는데 1보다 작다는 얘기는 B가 크다는 얘기죠. 그럼 즉흥적으로 문제 한번 내볼까? 얘들아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가 있었대. 뭐 2분의 1이 되고 3분의 1 되고 한데 그럼 그 중에 A하고 A의 A 제곱하고 A의 A 제곱하고 자 누가 제일 크고 작은지 한번 생각 한번 할 시간 줘볼게. 자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인데 저 세 개 항 중에 누가 가장 크고 누가 가장 작은지 한번 계산 한번 해봐. 방법은 이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봐. 나눠서 걔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자 세 친구의 대소관계와 밑에 있는 유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아직 끄지 말고. 끌까? 자, 이례적으로 유제 문제하고 선생님이 아까 즉흥적으로 문제 냈었던 이 문제에 대한 대소관계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 이거 보자. 야, 일단은 지금 현재 식 자체가 덧셈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은 보통 빼서 대소관계를 많이 비교를 하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A에서 B를 한번 빼보려고 해. 잘 봐. 세제곱근의 2가 3개 있었는데 2개를 빼니까 그럼 얘는 세제곱근의 2가 남겠지. 3부치 아니죠. 세제곱근의 2죠.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면 4제곱근의 3이 2개 있었는데 3개를 뺐거든. 그럼 마이너스 뭐가 되냐면 4제곱근의 3이 되겠죠? 그럼 머릿속으로 상상해보자. 얘는 3분의 1승이고 얘는 4분의 1승이니까 양변에 12제곱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12제곱하면 2에 4승이 되고 12제곱하면 3에 3승이 되는데
2의 4은 16. 그럼 얘는 27. 그럼 얘가 더 큰 거지. 그지? 그럼 조그만 거에서 큰 거를 뺐으니 음수가 되고 그 얘기는 원래부터 A하고 B 중에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크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인 것 같아 사실은. 이번에 뭘 뺄 거냐면 A에서 C를 한번 빼보려고 해. 자, 근데 A에서 C를 빼는 건요. 이게 지금 항이 하나죠. 뺐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일단 먼저 나열을 해보면 3개의 세제곱근의 2 더하기 2개의 4제곱근의 3 그다음 빼기 2개의 세제곱근의 2 곱하기 4제곱근의 3. 근데 이거는 몇 번 좀 시도를 좀 해봐야 돼. 자, 봐봐. 처음에 이거를 얘하고 인수분해 할 수도 있고 사실 얘하고 인수분해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딱 보자마자 사실 알 수 없는 거 아니고 빨리 한번 계산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따라 다른 걸 계산해도 되거든? 그 어떻게 얘랑 인수분해 할까? 얘랑 인수분해 할까? 수빈이가 얘기해봐. 첫 번째 거랑 인수분해 해볼까요? 두 번째 거랑 해볼까요? 안 되면 또 다른 거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거? 자, 얘랑 얘를 내가 지금부터 한번 인수분해를 해볼게. 공통적으로 있는 건 유일하게 세제곱근의 2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3이 남고 뒤에는 2배의 뭐가 남냐면 4제곱근의 3이 남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2배의 4제곱근의 3 이렇게 됐는데 자, 요거의 대소관계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야. 얘가 클까 얘가 클까. 그 얘랑 대소관계 비교하려면 이 제곱근 없애야 되고 양변에 4제곱 해야 되거든. 그 이거 4제곱하면 얼마야? 81이지? 이거 4제곱하면 16 곱하기 3이지? 어때?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81에서 48 빼면 양수지. 그럼 이거의 결과가 양수인데 거기에 양수를 더했으니까 잘 골랐네. 얘는 0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어? 자, 인수분해를 했는데 얘는 양수. 근데 얘도 양수. 그럼 양수랑 양수는 더니까 양수가 되었다. 자, 그러면 A에서 C를 뺀 양수란 얘기는 A가 더 크다는 얘기죠. A가 C보다 크구나. 그럼 이제 꼴등이 C. 그 다음에 A. 가장 큰 놈이 B. 그래서 C, A, B 순서대로 점점 커지는구나. 그래서 정답은 바로 5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자, 근데 니네가 아마 이것도 궁금했을 거예요. 그지? 뭐 물론 되게 안 궁금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소관계 확인해 볼 텐데 잘 봐라. 첫 번째 친구를 두 번째 친구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 A를 A의 A 제곱으로 나누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에서 A의 1 빼기 A인데 자, 물어볼게. 요거 1보다 커작어. 문제인 거야. 이게 1보다 커작어. 이게 1보다 크면 얘가 큰 거지? 1보다 작으면 얘가 큰 거지? 1이 아닐 거고, 그지? 그러니까 얘가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자, 선생님이 오늘 설명한 내용 중에 그 답이 있는데 자, 잘 들어. 지수함수 항상 어떤 점 지난다 그랬어? 그래, 0,1 지난다고 했어. 우리가 지수함수는 항상 어떤 점을 지나냐면 0,1을 지나는 증가함수가 되거나 아니면 0,1을 지나는 감소함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라. A의 X승이 1보다 크기 위한 조건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밑이 1보다 큰 경우는 지수가 양수여야 돼. 왜냐면 여기가 0,1이다 보니까 밑이 1보다 큰 지수 함수를 기준으로 보면 0의 오른쪽에 있는 걸 집어넣어줘야 1보다 큰 거가 나오게 돼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의 숫자라고 한다면 X값은 뭐가 돼야 된다? 음수가 돼줘야 돼. 자, 밑이 1보다 작은 감소함수의 경우는 음수를 집어넣어줘야 1보다 큰 거가 나오거든. 야, 이거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어떤 숫자들의 대소관계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많이 나눈단 말이야. 근데 결론적으로 걔가 1보다 크냐 작으냐를 판단하는 건 밑에 놈이 1보다 큰지 작은지 그리고 지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거만 판단하면 그 결과가 1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A가 0과 1 사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감소함수잖아. 자, 물어볼게. 이거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럼 감소함수에 양수를 집어넣었어. 그 결과는 1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지가 내가 한 얘기? 되게 중요한 얘기야. 1보다 작지? 그럼 내가 얘를 얘로 나눴는데 1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얘가 더 크구나?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얘랑 대소관계를 또 비교해봐야 될 것 같아. 마찬가지 원리로 적용하는 거야. 자, 선생님, A의 A제곱을 A의 A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에서 얘를 뺍니다. 그래서 A에서 A의 A승을 빼죠. 맞니? 자, 그럼 얘는 A에 A로 묶어주면 1 빼기 A의 뭐가 돼?
a-1 이렇게 되나? 됐니? 내가 지금 확인할 건, 자, 일단 밑에 있는 a는 감소함수랬지? 그럼 내가 이제 확인할 건 바로 지수에 있는 요 놈의 부호만 확인하면 되거든? 자, 요거 이제 부호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양수죠? 그죠? 그 요게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근데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려면 또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확인해야 되지. 자, 밑은 감소함수인데 요거 1보다 커 작아? 요거 0보다 부호 음수지. 그럼 밑이 1보다 작은데 음수면, 자 다시 집중해. 밑이 1보다 작은데 얘가 음수래. 그 이거 1보다 커 작아? 크지? 1보다 크지? 감소함수에 음수를 집어넣었으니까 그 결과는 1보다 크지? 그럼 1에서 1보다 큰 걸 뺐으니까 이놈의 부호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더하기 빼기 곱하니까 음수지. 전체 지수가 음수지. 감소함수에 음수는 어때? 감소함수에 음수 집어넣으면 결과가 1보다 크죠? 1보다 크죠? 아, 얘가 더 크다는 얘기네. 자, 이제 마지막 박빙. 첫 번째랑 세 번째의 대소관계만 확인하면 되겠네. 자, A를 A의 A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A의 1 빼기 A의 A 제곱이 됩니다. 자, 내가 지금부터 궁금한 건 일단 이 함수는 감소 함수는 확실한데 이놈의 부호가 궁금하고 이놈의 부호가 궁금하다는 얘기는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가 궁금하고 감소 함수에 양수 넣었죠. 감소 함수에 양수 넣었지. 감소 함수에 양수를 집어넣으면 그 결과는 1보다 작고 얘가 1보다 작고 그럼 1에서 1보다 작은 거 뺐으니까 이놈의 부호는 플러스고 맞니? 그럼 감소 함수에 플러스 집어넣었으니까 그 결과는 1보다 작겠죠? 1보다 작네? 자, 얘를 얘로 나눴는데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밑에가 더 크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가 꼴등, 얘가 2등, 그럼 얘가 1등으로 가장 크구나. 여기까지 끊고 갈게. 자, 이제 필수제 5번에 나와 있는 지수함수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할 텐데 이 페이지 주제는 식도식인데 얘들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를 꼭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일단 이 페이지 하기 전에 우리가 대칭이동도 하고 평행이동도 하는데 니네가 잘 기억나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고1 때 있잖아 우리가 보통은 대칭이동을 하고 나서 평행이동 하는 순서대로 우리가 보통 배워왔어.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지수 함수를 X축, Y축, 원점에 대칭이동한 기본 그래프의 모양을 익숙하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해볼게. 자, 요거는 니네가 뭐 따로 그러니까 제일 앞에 페이지 적어도 되고 여기는 좀 적을 만한 공간이 별로 없어서 처음에 있었던 이 페이지에 여기 뭐 여유 있으면 여기 적어도 되고 아니면 이 근처에 적응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자, 갑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함수인 y는 2의 x승의 그래프는 0,2를 지나는 이런 형태의 증가함수가 되게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 예를 들어 이제 다양하게 대칭이동을 좀 해볼게. 아까 설명했었던 y축에 대한 대칭이동을 설명을 해보면 그럼 이 함수의 식은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도 하지. 그래서 지수에 x가 들어가거나 마이너스 x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밑이 1보다 작은 경우는 그 함수가 증가 함수에서 감소 함수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걸 이해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x축에 대칭이동한 이 함수의 식도 생각을 해볼 텐데 이 함수의 식. 자, 그러면 함수를 x축에 대칭이동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을 하죠. 근데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 다음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아, 이 함수식이 마이너스 2x승이구나. 자, 여기 이제 y는 마이너스 2x승의 그래프. 그래서 지수식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걔를 x축에 대칭이동한 거구나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근데 이 함수를 다시 한번 또 y축에 대칭이동한 이 함수 형태의 그래프. 그러니까 얘는 식이 아,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라 쓸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라 쓸 수도 있고 자, 그럼 이 함수는 내가 이걸 기본함수로 할게. 자, 기본함수를 원점에 대칭이동한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0, 마이너스 1이 되게 된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돼. 옛날에 우리가 1학년 때 무리함수도 왜 일로 가냐 배우고 난 다음에 평행이동 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형태를 먼저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냐면 평행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문제를 뭐 사실 풀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줄 텐데
아까 선생님이 지수함수에서 세 가지만 기억했지? 뭐 지난다고? 0,1. 그리고 y는 0을 점근선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밑이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 증가감소가 달라지는데 잘 들어봐. y는 0이라는 점근선을 말이야.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다 해서 달라질 건 없어. 직선은 길이가 무한이거든. 그 y는 0이라는 직선을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는데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건 좀 중요하거든. 그래서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평행이동은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건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자,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은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자, 여기는 예제 문제는 뭐 금방 해결할 수 있거든. 근데 그 전에 기본적인 몇 가지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 예를 들어서 y는 뭐냐면 뭘 해볼까?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1에 마이너스 3이라는 자, 요 함수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려봅니다. 평행이동 된 거는 일단 고려하지 말고 요 함수의 그래프만 먼저 생각을 해야 돼. y 대신에 마이너스 y 들어갔으니까 x축 대칭했구나. x축, y축 기준으로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기본 그래프였을 텐데 모르겠으면 좀 어느 정도 암기해 두는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 함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라는 점을 지나게 되고 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할게. 원래 y는 0이 점근선이었는데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점근선도 한 칸, 두 칸, 세 칸 내려와서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점근선을 만들게 되고 그럼 기본적인 함수의 그래프가 이랬으니까 이 형태가 바뀌지 않는데 자, 얘를 점근선으로 하는 요 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되니까 아, 요런 형태의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y는 마이너스 3근선을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 무슨 말인지? 자, 다시 평행이동 하기 전에 기본적인 모양을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 평행이동 생각하자. 요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됩니다. 그럼 바로 좀 한번 또 응용을 한번 해볼게. 자, y는 이번엔 2의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인데 절대값을 한번 씌워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함수의 전체 절대값 하면 어떻게 되지? 나중에 x축 밑에 있는 부분 걷어올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걷어올리기 전에 상황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 상황에서 봐라. 처음에는 어떤 함수의 그래프야? 무슨 색깔 그래프? 무슨 색깔 그래프? 자, 평행이동하기 전에 그래프는 무슨 색깔 그래프? 그래, 핑크색? 아, 주황색. 혹시 색약이야? 생맥 아니지? 자, 2의 마이너스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간 y축 대칭이 되는 요 함수의 그래프가 기본 그래프죠? 그래서 내가 얘를 잠깐 변형해서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 더하기 2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원래는 0,1을 지나는 희사 자는 거 아니지? 감소 함수의 그래프였었는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하나, 둘, 세 칸만큼 평행 이동한 아, 이제는 2, 마이너스 2를 지났구나. 원래 y는 0이 점근선인데 밑으로 세 칸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하나, 둘, 셋 해서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점근선이 생긴 이게 기본 모양이었으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였었는데 걔를 걷어올렸으니까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점근선도 y는 3이라는 점근선으로 올라오는 그래서 함수값이 양수인 부분은 그냥 그대로 두면 되지만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은 걷어올려라.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 모양은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대략적인 좀 느낌 알겠니? 자, 그래서 평행이동을 생각하기 전에는 항상 기본 그래프가 어떤 모양인가 저 네 가지 중에 네가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0,1을 지난다. y는 0이 점근선이다. 증가감소 함수다. 걔를 바탕으로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진행해주면 된다. 자, 요게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일반적인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필수 예제 5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지금부터 해결해 볼 텐데 되게 중요한 거야. 저 맨 처음 그린 거 있잖아요. 저거 개형이 저렇게 노란색 그래프랑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노란색. 노란색인데? 그러네. 미안. 자, 보자. 자, 얘는 지금 현재 노란색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거기 때문에 노란색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왜 오늘따라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니? 원래 많이 했나? 자,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자, 요렇게 감소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거지. 그제? 아까 선생님이 좀 실수했습니다. 고마워.
자, 예제 5번에 나와 있는 문제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 그러니까 이건 니네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또 보면서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어떤 요령이나 이런 것들은 기억해 두길 바라고 진행합니다. 자, 5번의 왼쪽 문제. y는 a의 x의 그래프를 y축의 대칭. 자, 그래프는 그래프지만 y축의 대칭 이동하면 우리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하죠. 그 이후에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대.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니? 야, 우리 평행 이동할 때는 이게 대입 개념이야. x 대신에 대입하는 개념이야. 그래서 a의 빼기, 자, x 대신에 x 빼기 m을 대입해주고, 자,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다 했으니까 더하기 n 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것이 그 밑에 주어진 함수식과 같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 밑에 있는 식을 좀 정리해주면, 자, 밑에 있는 식 정리할게. 자, 4는 우리가 2의 제곱 곱하기 그리고 2의 마이너스 x승의 마이너스 5의 그래프와 일치를 했대. 그 얘를 전개를 하면 요것도 정리하고, 자, 2의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5라는 함수하고 같은 식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n값은 얼마? 마이너스 5에. 그 다음에 전개하지 말고 여기 a값이 얼마가 되고 또 2가 되게 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m이죠? 그 두 개 비교해보면 m값이 또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a는 2, m은 2, m은 2죠, 2. 아, 오늘따라 왜 이러냐. 자, m이 2고요. m이 2고요. 자, n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 근데 이 함수가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는 우리가 또 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고. 자, 갈게. 이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함수의 그래프 y는 2의 마이너스 x승의 그래프인, 자, 이게 기본 형태인데 그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y는 0이라고 하는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5라는 점근선이 돼서, 자, 이거 뭐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그래서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뭐 좀 상당히 좀 왜 그러냐. 자, 지금 되게 이상해, 그지? 지금 예제 5번이 얘 그래프와 일치를 했어? 그럼 얘 마이너스 x이고, 그지? 얘가 지금 현재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1사분면 아니에요. 1사분면, 그쵸? 1사분면을 지나지 않죠. 자, 일단 오른쪽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사분면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왜 2사분면으로 돼 있지? 자, 5번의 오른쪽 문제 한번 보면, 자, 점근선이 y는 2인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y축의 대칭 이동이 시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된대. 자, y는 2의 2x 더하기 a 더하기 b라는 함수인데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의 결과는 뭐가 됩니까? 2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근데 그 함수를 y축의 대칭 이동하면, 얘들아 봐. y축의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줘야 되니까 함수의 식이, 자, 2에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a에 플러스 2가 되겠죠? y는 2라는 점근선을 갖는. 그러니까 각각의 오해하는 친구들이 이거의 부호가 다 반대가 된다 생각하는 친구들인데, 이미 평행 이동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을 할 때는 y축의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준 게 맞죠? 자, 근데 이 함수가 지금 현재 어떤 점을 지납니까? 마이너스 1, 10을 지나고 있죠? 집어넣어 보면, 자, 10이 나왔다.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a에 플러스 2. 그럼 넘어가면 8. 그럼 얘가 3이 돼야 되니까 a 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되게 된다. 그래서 a는 1, 그 다음 b는 2. 자, 그래서 두 상수의 a, b의 합은 얼마? 자, 3이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 13, 14, 15번. 오늘 왜 이렇게 실수를 하지? 이게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그런가? 승아가 한번 꺼줄게. 자, 이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에 관련된 세 가지 내용을 설명을 하고, 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잠깐 쉰 다음에 로그 함수를 바로 진행을 할 텐데, 자, 필수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쉽습니다, 여기는. 또 실수하지 않기를. 자, 이 함수 그냥 물어볼게. 증가함수일까 감소함수일까? 뭐가니? 증가함수가니 감소함수가니? 감소함수? 평행이동을 무시하고 생각을 해봐.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었으니까 원래 증가함수 던 놈을 감소함수로 만들어서, 그럼 함수가 감소함수니까 x값의 범위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거든?
사실 이제 극값이 없기 때문에 양쪽 경계에 집어넣어서 그냥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해도 상관없어, 사실은. 항이 하나인 경우는. 근데 일단 우리가 감소 함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가 되고, x가 1일 때 최소가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최대값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2의 제곱, 자, 1 집어넣으면 2의 0승, 최대값은 4가 되고, 최소값은 1이 된다. 뭐 기본 문제고. 자, 두 번째. 자, y는 3의 x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은, 그럼 얘는 증가함수일까요? 감소함수일까요? 증가일까요? 감소일까요? 증가겠지? 요게 2분의 1의 x승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2분의 3의 x승이고, 그럼 밑이 1보다 크니까 이 함수 증가함수거든. 그럼 x 대신에 0 집어넣었을 때보다는 x 대신에 2 집어넣는 게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x가 0일 때 최소값인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1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대값에 해당하는, 자, x 대신에 2 넣으면 얘는 9, 얘는 4분의 1 곱해서 4분의 9라고 하는 최대값이 나오겠구나. 자, 이건 뭐 기본 중에 제일 기본이고, 자, 오른쪽 문제가 좀 재밌는 문제인 것 같아. 자, 함수 fx가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2제곱에 더하기 3인데, 자, x값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자, 최대 차수를 좀 더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이런 놈들을 잉여 숫자를 할게. 2가 x보다 두 번 더 곱해져 있으니까 4 곱하기 2의 x승에 더하기 3, 그리고 앞에 4의 x제곱 빼기. 자, 함수식을 좀 바꿔봤고요. 그래서 치환을 합니다. 자, 얘를 t라고 치환을 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 t제곱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 할게 또. 자, 니네가 나중에 지수를 치환해서 뭐 방정식도 풀고 부등식도 풀고 지금처럼 이차함수도 하고 하는데, 주의할 거 기억해도 지수함수의 정의역은 모든 실수인데 지수함수의 치역이 어떻게 됐었어 아까? 지수함수의 치역 양의 실수라 그랬지. 지수식을 세우잖아? 얘기하지 않아도 얘가 기본적으로 0보다 크다는 거, 여기서 함정 많이 파니까, 자, 지수식은 그 결과가 항상 양수가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식은 뭐 얘랑 별로 상관없지만, 자, y는 t제곱에 빼기 4t에 더하기 3이고 대칭축 얼마죠? 2죠. 자, t가 2일 수 있으면 최소가 되겠지. 자,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아는 건 x값의 범위인데 t값의 범위를 계산해야 되는데, 내가 뭐를 t라고 했냐면 2의 x제곱을 t라 했으니까, 자, 보세요. 전부 다 미치인 지수를 취합니다. 밑이 1보다 큰 지수를 취했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 바뀌지 않고 2의 x승에 해당하는 t값은 2의 제곱인 4보다 작거나 같고 2의 0승인 1보다 크거나 같구나. 그래서 바로 왼쪽에는 t는 1, 오른쪽에 2, 3, 4까지. 자, 내가 집어넣을 수 있는 t값의 범위는 바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t가 2일 때 최소값인 3이 나오게 되고, 자, t가 4일 때 최대값인, 자, t가 2면 이제 얼마야 다시? 4에서 8 빼면 오늘 날이 아닌가 봐.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자, t에 4 넣으면 최대값에 해당하는 3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구나. 근데 x값도 한번 조사해볼까? t가 2란 얘기는 x가 얼마란 얘기죠? 2의 x승을 t라고 치환했으니까, 아, x가 1일 때 바로 마이너스 1이라는 최소값 갖게 되고, x가 얼마일 때? 2일 때 바로 최대값 3을 갖게 된다. 자, 그래서 항이 한 개인 경우, 곱하기로 되어 있는 한 개인 경우는 바로 양 끝의 결과 집어넣으면 되겠지만, 자, 항이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치환해서 2차 함수로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 게 필수 6번이 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승아가. 자, 7번 문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방금 전에 있는 함수가 지수 함수가 2차 함수에 합성이 된 거라면, 지금 케이스는 이제 2차 함수가 지수 함수에 합성되어 있는 케이스고, 자, 이 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거 미리 설명할게. 밑이 1보다 작은 함수, 얘만 놓고 보면 이 함수는 지금 현재 감소 함수죠.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들어라. 밑이 1보다 큰 경우는 지수가 최대일 때 전체도 같이 최대가 되지만, 밑이 1보다 작은 경우는 얘가 최대가 되잖아? 얘는 거꾸로 전체는 최소가 되게 돼. 그러니까 밑이 1보다 작은 경우는 대소관계 바뀐다. 이게 이제 지수 로그에서 계속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거든. 그럼 물어볼게. 자, 여기 있는 이 지수식은 x가 2일 때 최대를 갖니 최소를 갖니? 최소를 갖죠? 그럼 전체도 최소값을 갖게 됩니다. 왜? 밑이 2보다 크기 때문에. 대소관계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x 대신에 1을 집어넣어 주면 2에, 자, 2 대입하면 4 빼기 8,
더하기 1이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그래서 8분의 1이라고 하는 최소값을 갖게 된다. 자, 이게 첫 번째 함수의 최소값이야. 물어볼게. 이 함수는 최대를 갖니 최소를 갖니? 그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얘는 최소가 되죠? 근데 거꾸로 전체는 최대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위치보다 작기 때문에. 대소공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자 3분의 1에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승이 되고 3이라고 하는 최대값을 갖게 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도 볼까요? 마지막에 대소관계 바뀌는 것만 주의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 함수의 식을 생각을 해보면 최고 참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근데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핑크색은 최대도 같고 최소도 같죠? 하지만 바뀐다는 게 중요한 거지. 자, 대칭축의 1인 함수인데 바로 왼쪽에 있는 x는 마이너스 1부터 출발을 해서 바로 오른쪽에는 x는 2까지의 여기 있는 x값들을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라. x가 1일 때 지수는 최대가 되지. 거꾸로 전체는 최소값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지수가 제일 작죠? 거꾸로 전체는 최대값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적으로 묶고 하는 게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사실 대칭축만 빨리빨리 찾으면. 자, 그래서 x 대신에 1 집어넣으면 1 뺄 하니까 2분의 1의 제곱인 자 4분의 1이라고 하는 최소값을 갖게 되고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더하기 1 자 마이너스 2 그래서 2분의 1의 마이너스 2승인 자 4라고 하는 최대값을 갖게 된다. 그래서 주의할 거 마지막에 있는 유제 21번처럼 다행히 a가 0과 1 사이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괜찮은데 만약에 a값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잖아? 그 옛날에 우리 막 절대값 있는 방정식에서 왜 경우 나눴던 것처럼 만약에 21번에 a가 0과 1 사이의 숫자라는 표현이 없는 경우는 반드시 두 가지 케이스 그 밑이 1보다 큰 경우와 밑이 0과 1 사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문제 풀어야 된다는 거. 조건이 없는 경우는 그건 좀 주의를 해줘야 돼. 자, 밑에는 유제 19, 20, 21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 승아가. 자, 온류를 기준으로 보면 1단원의 마지막 문제야. 자, 필수제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류는 뒤에 방정식, 부등식을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3단원으로 뺐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문제가 일단 온류, 아까 그 파란 책에 1단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마지막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제목에서 보듯이 산술기압 평균을 이용한 최대최소라는 내용 설명할 텐데 여기 잠깐 볼까? 우리 고1 때 이런 얘기 배웠니? 선생님, A가 양수고요. B가 양수인 경우에만 A하고 B를 더한 놈이 항상 크거나 같다 2루트 AB. 자, 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해서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산술기압 평균을 사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등호 성립 조건. 자, 등호 성립은 언제 등호 성립을 하느냐? 평균을 구하는 그 두 개의 대상인 A하고 B가 서로 같을 때 등호 성립하게 된다. 요것도 내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지. 그래서 이 함수에 최소값을 계산하라고 하는데 둘이 무슨 관계? 역수 관계. 그럼 곱하면 값이 일정하죠. 그래서 산술기압 평균에 의하여 뒤에 있는 5는 그냥 그대로 두고 앞에 있는 두 친구만 산술기압을 써주면 자 3의 x승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승 즉 1이죠. 그래서 더하기 5 했으니까 최소값은 얼마다? 7이 최소값이 된다. 근데 언제 최소가 되느냐? 내가 지금 구한 평균인 3의 x승과 3의 마이너스 x승이 서로 같은 순간 즉 x가 얼마가 될 때 0이 될 때 바로 이 식은 7이라고 하는 최소값을 갖게 된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죠. 자, 그럼 얘도 한번 볼까요? 아까 내가 얘를 뭐라고 치환하고 t라고 치환을 하면 얘가 뭐가 된다고 했냐면 t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 했죠. 그죠? 야, 요거 제곱하면 곱한 거 2배 생각 주의해야지.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자, 빼기 t제곱 더하기 2t 다음 더하기 2에 더하기 3이니까 더하기 5가 돼서 자, 대칭축이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러니까 얼마 집어넣으면 최대가 되니? 1이 될 수 있다면인데 문제는 요렇게 낚아요, 선생님들이. 자, 이거 최소값 얼마? 2지. 방금 왼쪽에 했던 것처럼 서로 역수관계에 있는 두 놈의 합은요. 가장 작을 때가 2야. 실제로 이 시험 나오면 애들이 t 대신에 1 넣어서 풀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근데 t는 말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놈들만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t 대신에 2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4 더하기 4 플러스 5라고 하는 최대값은 그래서 얼마가 된다? 5가 되게 된다라는 거 꼭 주의해줘야 된다. 알겠지? 이런 숨겨진 힌트, 숨겨진 범위 이런 게 지수 함수에서는 되게 좀 많이 나오거든. 자, 그러니까 등호성리식과 어떻게 되죠? 자, 얘가 2가 되는 순간, 얘가 2가 되는 순간 x가 0일 때 요거는 최소값을 갖게 되게 된다. 자, 밑에 있는 유제 22, 23, 24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승화가